여러분 안녕하세요. 병력 전문, 보훈 전문 박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방,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어떤 영향성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면이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입대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전방, 후방 십자인대를 다쳤어요. 그랬을 경우에 신체 등급을 몇 급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입대를 했어요.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다가 안에서 어떤 계기로 다쳤다. 그랬을 경우에 의병 제대가 가능한지, 그렇게 할 경우에 신체 등급이 몇 급이 나올는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서 제대를 하는데 장애보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대한 후에 내가 군에 있을 때 이런 걸로 다쳤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을 했어요. 공상공개형 또는 재부상공개형으로 신청을 했는데 상위 등급이 과연 몇 급이 나올 것인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궁금증을 해소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군에 가기 위해서 병력 판정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 입영 대상자다. 그런데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럴 경우에 판정검사장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병력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기준이 나와 있죠. 경도, 중등도, 고도입니다. 경도, 중등도는 2급 또는 3급으로 현역으로 입대를 해야 되는 등급이 나오고요. 세 번째, 고도의 경우에는 5급이 나와서 전시근로역으로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경도 같은 경우는 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경도의 불안정성, 중등도는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다. 이 정도 같으면은 현역으로 가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2급 또는 3급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전후방 십자인대 손상이 MRI에서 확인이 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고 관절경 소견상 십자인대 이게 손상이 됐구나 이렇게 확인이 돼서 인대 재건수를 시행했으면 5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역병, 군에서 전투체육을 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이 됐어요. 현역으로 과연 계속 복무를 할 수 있을까? 나 다리 아픈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병력 처분을 변경하는 문제 또는 흔히 하는 말로 의병 제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본 것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도의 경우, 즉 아까 보신 대로 전후방 십자인대의 손상이 MRI에서 확인되고 and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고 and 관절경 소견상 전후방 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돼서 and 인대 재건수를 시행했어. 그러면은 5급 전시 근로역으로 의병 제대가 가능해지는 그런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의병 제대를 하게 돼서 나가는데 아무런 보상금 없이 나가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보상금이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어떤 의병 제대를 한다. 물론 공상으로 분류가 돼야 되죠. 공상이 아니면 보상금은 없습니다. 자, 그 경우에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어요.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전후방 십자인대가 함께 각각 70% 이상 파열됐다. 수술 여부 상관없이 7급이 부여됩니다. 후방 십자인대가 70% 이상 단독 파열됐다. 전방 십자인대가 70% 이상 단독 파열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9급, 10급이 각각 부여가 됩니다. 10급은 보상금이 주어지지 않는 등급이라서 9급 이상인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9급, 7급, 8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인대 2차 재건수를 했다. 그러면 8급이 되고요. 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했다. 9급. 그 다음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했다. 10급이 부여가 됩니다. 기타 부분 파열이나 갯열골절로 수술해서 보존적 치료를 해서 경도의 불안정성을 보인다. 11급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보상금의 경우는 군인재해보상법 33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4급을 볼까요? 아까 8급이나 9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3배인 1,632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2023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은 고시가 되어 있는데 544만 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6급, 7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2,448만 원, 3, 4, 5급에 해당되면 3,264만 원, 1, 2급에 해당되면 4,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를 하다가 다쳤다. 특수직무공상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위험한 직무 수행 중에 다쳤을 경우에는 아까 보신 금액의 1.88배를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4급의 경우에는 3,068만 1,600원, 1급의 경우에는 9,200여만 원이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전상, 적과의 교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 진압을 위한 직무를 하다가 다쳤다. 그랬을 경우에는 2.5배를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4,080만 원부터 1억 2,240만 원까지의 보상금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역으로 복무하다가 공상을 입었다. 그리고 일정한 급수, 즉 9급 이상이다. 1급에서부터 9급까지의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보상금이 주어진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상 처리가 돼서 보상금까지 받았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내 상위 등급이 과연 몇 급이 나올까? 공상공경 신청 또는 재보상공경 신청이라고 하는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전방,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어떤 상위 등급이 부여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동법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에 따라서 7급 또는 6급이 부여될 수 있는데, 먼저 7급 8122호는 아래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해당되면 부여가 됩니다. 첫째,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됐다.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경우다. 또는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있어가지고 KR 그레이드 3 이상인 경우에는 7급 8122호가 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의 진단을 받으면서 소견을 물어보면 이러한 소견을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급 8117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됐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다. 한 번 넣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치환을 바꿔 끼는 경우에 인공관절 재치환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6급 8117호가 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6급 8121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 치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국면에서 십자인대 파열이 됐을 때 어떤 영향성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입양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후방 십자인대 손상이 있어가지고 인대 재건수를 시행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5급 전시근로역이 부여가 되고요. 현역병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은 전시근로역으로서 오입형 제대를 할 수가 있고, 후방 십자인대 70% 단독 파열의 경우에는 장애보상금 4급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액 같은 경우는 10mm 이상의 불안정성 또는 4분의 1 이상 운동 제한이 되면은 7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역병 또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략 이런 정도의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알아봤는데 보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문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 어떤 영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